아무래도 이제 오전부터 이런 세션들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유체 이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시면은 가볍게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파이어아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가 어떤 플랫폼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셨던 모든 세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총 정리해서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으셨던 주제가 저 어택 라이프 사이클일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 어떻게 전개되고 처음에 어떻게 유입돼서 이 공격의 내부에 어떻게 확산되고 데이터가 유출돼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스펙트럼을 조금만 넓혀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시작되면은 이 공격자도 하루아침에 내가 공격을 딱 시도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공격 준비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우선 내가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공격 대상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공격자 입장에서 정말 유용한 데이터인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유출해 갈지에 대한 목적을 수립하겠죠. 그 다음에는 프로파일링 단계를 거치겠죠. 내가 공격하려는 하는 대상이 어떠한 네트워크 채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OS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을 쭉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격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끝나야만 그만큼 공격 대상에 대한 방법들을 좀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TTP를 수립하겠죠. TTP는 택틱, 테크닉, 그다음에 프로시저입니다. 전략과 기술, 그리고 과정이죠. 전략은 롱텀 플랜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스피어 피싱을 이용해서 해당 네트워크를 침투하고 그 다음에 내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해당 정보를 유출하겠다. 이거는 롱텀 전략이죠. 그럼 각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테크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어떤 순서로 이어나갈 건지, 이게 이제 과정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TTP에 대한 전략들을 공격자들은 반드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공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허설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TTP를 만들고 툴을 만들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에 한 번에 성공할 거라는 보장을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자들은 반드시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과 유사한 산업군을 결정해서 그 산업군을 먼저 공격하는 이런 리허설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다음 이런 과정들이 다 준비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실제로 이제 공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 취약점을 통해서 초기 침투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익스플로잇입니다. 오늘 아마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익스플로잇이고요. 그 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잇을 저희가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보안 제품들을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도 내가 의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들이 브라우저가 대신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오피스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 감염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초기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 침투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면은 이 PC는 이제 거점이 확보가 되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 그래서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 공격자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도메인 어드민 계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메인 어드민 계정을 갖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내부에 확산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PC로 다시 재접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익스플로이트 없이 추가적인 백도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공격자가 한 대상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악성 코드만 이용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PC만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굉장히 많은 PC에 최대한 많이 백도어를 설치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민 계정이 확보가 되면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원활하게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악성 코드가 발견된 PC가 발견이 되면은 1차적인 작업은 포맷을 하고 리빌딩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리이미지 작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도메인 계정이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계정이 유출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작업 없이 쉽게 백도어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쉘이라든지 아니면 WMI 같은 윈도우즈의 정상적인 툴들을 이용해서 백도어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이 우리는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공격자들은 추가적인 공격을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메인 어드민 계정 확보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쉘이라든지 아니면 WMI 같은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툴들을 이용해서 내부 정찰이라든지 확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액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공격 성공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320 사태, 그다음에 소니 픽처스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파괴하는, 그래서 더 이상의 응대가 대응이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파괴하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은 이 공격 대상을 이제 또 바꿔가지고 동일한 TTP, 유사한 TTP를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공격을 시행하는 이런 단계로 전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 단계를 공격 사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공격 시행 단계, 그리고 공격이 성공한 이후에 이런 세 가지 페이지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에 맞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격이 성공하기 전이죠. 그때 저희가 제안드릴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 FireEye 레드팀입니다. 자, 방글라데시 은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마 대부분 은행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문점을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 공격 그룹이 우리 은행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 어떻게 될까? 우리도 그 공격 기법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FireEye 레드팀은 이런 식으로 이런 공격 위협이 우리 네트워크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 들 때 제공드릴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FireEye 레드팀은 실제 공격 그룹의 TTP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입시키고 내부에 확산시키고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해 나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테스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기존의 펜 테스트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물을 우리가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팀이 실제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초기에 이니셜 익스플로이트 단계부터 그 다음에 도메인 계정이 확보되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3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3일 이후에는 만약에 레드팀이 공격자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3일 이후에는 어떠한 역할이든지 어떠한 데이터를 유출해 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 동의하에 초기 침투를 시도하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계정을 유출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주요 정보를 리스트하는 이런 단계로 레드팀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이사이트 인텔리전스입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던 솔루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아이사이트는 1월 달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아마 가지셨던 의문 중에 하나가 FireEye는 머신 인텔리전스도 있고 MVX에서 얘기하는 머신 인텔리전스도 있고 그리고 맨디안트가 갖고 있는 이런 침해 대응에 대한 인텔리전스도 있는데 왜 굳이 아이사이트를 인수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사이트는 휴먼 인텔리전스입니다. 전 세계 39개국에 300명의 전문 분석가가 약 30개 정도의 랭귀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30개국의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석가들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그룹들이 공격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가들이 전 세계 39개국에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300명 정도가. 그래서 이 300명들이 단순히 MD5나 IP 어드레스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언더그라운드 포럼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포럼에서 얻게 된 정보들,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공격 그룹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포럼에서 어떤 익스플로이트 킷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지 어떤 익스플로이트 킷들이 서로 팔리고 있는지 매매되고 있는지 되는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그 정교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2007년 전부터 인터넷을 제공해 왔고요. 공격자들의 TTP,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공격을 시도하는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컨텍스트, 문맥 정보를
동시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네트워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인텔리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6,000개의 공격 그룹을 추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API나 SDK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이라든지 차세대 방화벽 또는 IPS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하루에도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4% 정도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 이외의 나머지 96%는 그러면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이벤트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아이사이트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그래서 심이 갖고 있는 이벤트들, 여기서 분석해야 될 이벤트들, 그리고 아이사이트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서로 콜리레이션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심에서 갖고 있는 이벤트 중에서 어떤 게 정말 위험한 정보인지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사이트의 장점은 클라이언트 인게이지먼트 매니저가 어사인됩니다. 이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인게이지먼트 매니저가 여러분한테 어사인이 돼서 내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공격 그룹이 유럽에 있는 은행권을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공격 그룹이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은행들도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사이트가 먼저 한국에 있는 고객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조직이 약 300명의 전문 분석가, 악성 코드 분석가나 인텔리전스 분석가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수많은 이벤트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수비적 방어가 아니라 선제적인 방어가 가능할 때. 수비적 방어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공격자의 전략을 알면은 그만큼 선제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영진에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경우, 아이사이트를 나중에 이제 POC를 하실 기회가 되시면은 거기에 Executive Summary가 제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격 그룹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툴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누구를 어떤 대상을 주로 공격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만약에 CIS한테 리포트를 할 때 단순히 우리 네트워크에서 현재 오늘 하루 동안 약 10,000건의 이벤트가 나와서 그 중에 몇 건을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를 누군가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 공격 그룹의 목적은 주로 크레딧 카드 정보를 유출해가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툴들은 뭐가 있고, 이런 툴들을 우리는 아이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어가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급 정보를 매니지먼트 쪽에다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휴먼 인텔리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6개의 카테고리, 지금 보이시는 6개의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서브스크립션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6개의 서브스크립션 중에 하나라도 구매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API나 SDK를 통해서 심 아니면 차세대 방화벽, IPS 같은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신 네트워크 장비 아니면 보안 운영 장비와 서로 연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인데,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는 침해가 의심스러울 때, 그 다음에 침해의 징후가 우리 네트워크에서 일부 발견됐을 때, 이럴 경우에 제안드릴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맨디안트 IOC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맨디안트는 1년에 200건 이상의 침해 대응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흔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윈도우즈 툴들을 이용해서 권한을 상승시킨다든가 아니면 내부에 확산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맨디안트 IOC를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침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죠. 전 세계에서 맨디안트만 이런 고급 정보를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 네트워크가 침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엔드포인트나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비들, 오전에 들으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 결과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공격하는 이런 행위들도 많이 발견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해 범위를 네트워크 장비까지 확대시키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침해 대응 조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격이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솔루션들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공격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자, 공격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제공해드렸던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들이죠. NX, EX, FX. 이 솔루션들은 아시는 것처럼 머신 인텔리전스입니다. 장비에서 직접 분석하는 솔루션이죠. 그리고 전 세계 약 11밀리언, 1100만 개의 가상 머신이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 같은 매일 50조 개 이상의 VM 분석, 그다음에 40만 개의 새로운 샘플, 그리고 약 1조 5천억 개의 URL을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네트워크에 이 네트워크 센서들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루에도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오브젝트들,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유입되는 이 오브젝트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으면 탐지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저희 센서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1100만 개의 센서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운영되면서 DTI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ireEye의 MVX 엔진이라고 불리는 가상 머신은 최근에 발견된 42개의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중 26개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보안빈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FireEye가 절반 이상의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가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오후 브레이크 세션에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공격의 시작은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탐지할 수 있느냐가 APT 탐지 방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엔드포인트 쪽, 저희가 말씀드린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 솔루션입니다. EDR 솔루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익스플로이트 가드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필요하냐면은 출장 외근 근무자들을 보호하고 싶을 때, 우리 네트워크에 아무리 NX, EX 같은 고품질의 센서를 운영하고 하시더라도 출장 외근 근무자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외주 업체를 경유한 공격들, 이런 것들도 저희 네트워크에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익스플로이트 가드를 통해서 보호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트래픽을 이용한 익스플로이트를 탐지하고 싶을 경우, 그다음 세 번째는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익스플로이트에서만 탐지가 필요할 경우, NX, EX 같은 센서는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확률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죠. 반면에 HX의 익스플로이트 가드는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런 익스플로이트에서 탐지를 해드립니다. 많은 벤더들이 익스플로이트 탐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처럼 약 10여 년간 익스플로이트 탐지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FireEye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최근에 발견됐던 42개 익스플로이트,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중 26개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제안을 드릴 수 있냐면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습니다. HX를 운영하시거나 구매하시면은 익스플로이트 가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SMB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의 보안 운영 조직이 충분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들과 같은 역할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는 ETP와 MTP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향후에는 계속 또 확장될 예정입니다. WTP라고 얘기하고 있는 웹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확장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ETP와 MTP, 이메일 쪽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쪽 클라우드 서비스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항상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모바일 근무자들을 최초에 익스플로이트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M트렌드에 보셨던 것처럼 외주 업체들, 서드파티 업체들을 최초에 익스플로이트 한 다음에 그 서드파티 업체를 경유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 공격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릴 솔루션 중에 첫 번째가 엔드포인트 솔루션입니다.
전체 엔드포인트에 대한 신속한 스캔과 서치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레터럴 무브먼트의 탐지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전체 침해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많이 침해됐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이 유출됐고, 그 다음에 침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엔드포인트가 피해를 받았는지, 이런 피해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런 HX가 제한을 드릴 수가 있고요. HX는 맨디안트가 약 12년간 컨설팅을 해오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집약시킨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전체 10만 대의 엔드포인트를 동시에 스캔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고요. 엔드포인트 수만큼 라이센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실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유출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엔드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격자가 A라는 데이터를 유출해 가기 위한 행위만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결국 이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최종적으로 성공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네트워크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XIOA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고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런 PXIOA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XIOA는 로스 없이 최대 20GBps의 성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장 스토리지 연동을 통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거의 무한됩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요. 로스 없이 왜 저장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항상 로스가 발생해서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성능, 그 다음에 빠른 검색 속도, 이런 것들이 이 네트워크 포렌식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밴드위스에 따라서 PX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PX는 마치 CCTV 카메라처럼 물리적인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레이어 7 정보를 이용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는 IA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시던스 리스판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컴프라이즈마저 어세스먼트는 실제 침해가 발생했다는 정보까지만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인시던스 리스판스는 마찬가지 저희 맨디안트 IOC를 통해서 스캐닝을 하고 서치를 하고 분석을 하지만 이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가 확인된 경우, 침해가 확인된 경우, 확실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시던스 리스판스를 통해서 전체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전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침해 복구 대응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A라든지 아니면 IR 같은 인시던스 리스판스의 핵심은 맨디안트 인텔리전스고요. 맨디안트 인텔리전스는 약 300여 개의 네이션 스테이트 스폰서를 받고 있는 공격 그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간 이런 공격 그룹을 추적해 왔고요. 그래서 공격 그룹별, 산업군별, 그다음에 지역별, 그다음에 악성 코드별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공격자의 TTP와 전략 전술, 그다음에 과정들, 그다음에 공격의 문맥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200건 이상, 작년은 약 300건 정도의 침해 대응을 해왔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약 200건 이상 정도의 침해 조서를 실제 침해 현장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파이어의 플랫폼 전략은 공격 준비 단계부터, 그 다음에 공격이 실제 시행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공격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공격을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레드팀부터 네트워크 포렌식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솔루션들을 통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의 시작, 과정, 그 다음에 공격의 후,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걸쳐서 모든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 형태를 제공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파이어아이가 유일하고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